동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을 겨눈 수사의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종렬 부장판사입니다. 명재건 부장판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방금 전 오후 11시 반이 좀 됐을 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4시 40분쯤 약 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가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4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위장소송 등 조국 동생의 혐의를 쟁점별로 조목 소명했습니다. 조의 동생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에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만약 오늘 또 영장이 기각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상당히 많은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자, 강제 집행 면탈 등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무가 있었는데도 이 자산 강제 집행에 조 씨가 허위소송으로 이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강제 집행 면탈죄를 추가했습니다. 법원도 추가된 범죄 혐의를 발부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조의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였고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했는데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은 배임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연대 채무자인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 그리고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동생의 전처 조모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전 재수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국의 동생은 이날 심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허위 채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고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동생의 신병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 등 조국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급피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는 각각 웅동중학교 사회교사와 영어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웅동중학교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여 원을 받고 문제와 답을 유추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모두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출제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각각 했고 또 이 시험 문제 관리는 박정숙 이사장,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가 유출돼서 이 2억 1천만 원을 받은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응모한 교사 후보자에게 불법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아직까지는 혐의가 애매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은 상당히 이 혐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유출 경위도 문제 유출 경위지만 조국의 동생이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이 모친 박 이사장에게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에게 돈을 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시험지를 빼돌려 조국 전 장관 모친인 박 이사장 몰래 공범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 이사장이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을 검찰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속 이후에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을지를 검찰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뒤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자, 조국의 동생 측도 이날 심사에서 수수 금액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혐의 전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은 또한 채용비리 관련 돈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범인 도피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의 이 수수료를 받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고 한 명은 실제로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구속이 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난번에 명재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는지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조의 동생은 오늘 목에 깁스를 차용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조의 동생은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제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소명은 좀 한편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신문이 시작될 때부터 조국의 동생은 재판장에게 통증이 심하다며 휴식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부장 판사는 많이 아프면 중간에 이야기하라고 답했고 결국 오후 신문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은 조국의 동생의 건강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조국의 동생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던,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마저 포기했던 그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던 그를 구인영장까지 집행하며 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영장이 기각돼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는 배임 혐의 성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면서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건강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CCTV 등을 통해 말짱하게 허리도 굽히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쫙 공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병원 의료 기록에는 그가 VIP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의료진의 적발에 대해 주의를 받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모두 그의 영장 심사 전에 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장 기각에 건강 상태가 고려되었다니 많은 국민들이 그 재판 결과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일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게다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에게 뒷돈 받고 채용 시험지를 전달했다는 공범 2명은 구속돼서 재판이 넘겨졌는데, 아니, 이 돈을 받았다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비단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 인사가 비슷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었죠. 자, 무튼 그의 첫 영장이 기각되고 20일 만에 검찰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 집행 면탈, 배임 수재, 업무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 1천만 원의 돈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넘겨줬다는 혐의 외에 이번에 추가된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강제 집행 면탈. 그가 웅동중학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인 캠코의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 동생은 과거 고려시티 개발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고 웅동학원 대상 위장 소송을 해서 100억대 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긴 뒤에 이혼을 하는데, 바로 캠코가 강제 집행하는 걸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런 그동안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을 친 셈이죠. 그 결과 그는 구속이 됐고요. 캠코가 현재 웅동학원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무려 128억 원에 달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나왔던 의혹 중 하나가 웅동학원 문제였고, 조국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던 기억이 생생하죠. 당시 위장 이혼 문제가 제기되던 동생의 전처는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검증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말이죠.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게 사생활뿐이었나요? 조국 전 장관의 9월 2일 셀프 기자 간담회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생중계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자 신분, 당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혼한 전 재수와 돈거래 하냐고 한다. 법적으로 복잡해도 저희는 그렇게 살았다. 인륜과 도덕의 문제다. 이혼하면 관계 끊고 원수로 살아야 하나.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 보지 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 양해 바란다. 라던 조국 전 장관의 정말이지 뻔뻔했던 호소가 기억에 저는 생생합니다. 웅동학원은요, 조국 전 장관 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 그의 처 정 교수가 이사, 조국 전 장관도 한때 이사, 그의 동생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벌어졌던 기상천외했던 그런 일의 진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립학교에서 그들은 교육자란 미명 아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전 범죄를 꿈꿔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으로 인해 이 웅동학원 일가의 민낯도 이제 막 한꺼풀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로 점철됩니다. 자,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면 조사할 것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이번에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비, 또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캐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급피치를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웅동학원에 관련된 겁니다.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드러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채무 면탈 혐의에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2006년, 2017년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대금을 달라. 그래서 이 학원 사무국장이면서 본인이 또 쉽게 하면 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원고이자 피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합니다. 근데 반면에 웅동학원은 과거에 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 빚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100여 차례나 연락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 캠코가 채권 변제를 위해서 2006년 9월 웅동학원 자산에 대한 감면에 나섰을 때 학원 측은 교육청 허가 없이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조국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웅동학원 이사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을 갖고 있고 또 웅동학원은 캠코로부터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사였던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무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학원 측의 소송 대응 문건을 조국 전 장관의 PC, 방배동 아파트 PC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이 소송 대응 문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였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동생 조 씨의 배임과 채무 면탈 혐의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비리도 그렇습니다. 이 조국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 있어서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 씨가 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유출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동양대입니다. 그리고 동양대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출제는 조국 전 장관이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했다고 이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회 문제, 정경심 씨는 영어 문제의 출제와 관련돼 있다고 검찰은 어느 정도 단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제출한 데 관여했지만 돈을 받는 데 관여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동생이 돈을 받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웅동학원 이사였고 웅동학원 이사장은 박정숙 여사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시험지를 관리하고 이 교사 채용을 엄격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정숙 이사장인데 박정숙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시험지가 동생에 의해서 유출됐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 돈이 조국의 모친한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가?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유롭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사들여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명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여서 미리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